선배님, 요새는 명절에 가족 만날 생각을 하면서 설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참 씁쓸한 일이야. 오늘은 악마도 울고 갈 기가 막힌 가족 간살인 사건 얘기를 해볼까? 얼마나 콩가루 사건들이 많은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김영사 2016년 어버이날 광주에서는 40대 남매가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어. 남매가 아버지를요? 근데 지신의 상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어. 숨진 씨의 목에는 드라이버가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흉기로 수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폭행 때문에 대부분의 치아가 뽑혀있는 상태였고, 범인들은 냄새가 날까봐 아버지의 시신을 대형 고무통에 넣은 뒤 락스를 뿌리고 이불 열 채로 덮어놓기까지 했다니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이 신고를 하면서 범행 다음날 바로 밝혀졌지. 범행 동기가 뭐래요? 처음에는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였거든. 말씀드린 이유를 모르겠고요. 말씀드릴 어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기가 막힌 이유가 밝혀졌지. 평소 남매는 아버지와 왕래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연애를 시작하자 이러고 남짓한 유산을 자신들이 아닌 연인에게 상속할 것을 걱정해 범행을 저질렀던 거야. 고작 그런 이유로 아버지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다고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인 놈도 있어. 지난 설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체포됐어. 즐거운 설에 왜 그랬대요? 전과자였던 놈에게 구치소에서 알게 된 한 지인이 베트남에 가서 살자고 제안했는데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한 거야. 1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랑 둘이 살았거든. 어머니를 죽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베트남에 가서 새 시작을 하고 싶었다. 뭐라나?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만취 상태였던 놈은 범행을 저지른 뒤 사진을 찍어서 지인에게 보내면서 범행 사실을 고백했고, 지인이 바로 집으로 찾아와서 신고를 했지 뭐. 형제라도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로또 때문에 갈부림이 벌어진 형제도 있는데 2007년 전북 정읍에 살던 이 씨는 로또 1등에 당첨이 됐거든. 설마 당첨금을 노린 형제간의 칼부림? 아니, 이 씨는 기쁜 마음에 동생에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줬고 동생은 그 돈으로 집을 사기도 했어. 상상도 못한 얘긴데요. 이 씨는 당첨금으로 큰 식당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 노력을 했는데 잘 나가던 식당이 어느 순간 어려워진 바람에 동생 집을 담보로 4,6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어.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월 25만 원의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상황이 된 거지. 동생 집이 담보였으면 동생에게 독촉이 들어왔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범행 당일에도 이자 25만 원 때문에 싸우다가 동생에게 칼을 휘두른 거야. 그렇게 동생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25만 원 때문에 동생을 죽이다니 참 인생 알 수 없네요. 2011년 서울에서는 전교 1등을 하던 고3 수험생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8개월이나 집안에 방치해 두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준 일이 있었어. 고3이 어머니를요? 어릴 때부터 아들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던 모범생이었어. 근데 어머니는 공부에 재능을 보이는 아들이 좀 더 높은 성적을 받길 바라면서 엄청나게 체벌을 했고, 그냥 웬만큼 어렸을 때 종아리 회초리로 맞았던 거 주로 뭘로 맞았는지가 계속 기억이 나요. 심지어 중학생 때는 전교 2등을 해서 기쁜 마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더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만족하는 거냐며 체벌당했고, 전국 5천등을 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맞았다더군. 때린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닌데요. 매번 엉덩이에서 피가 날 때까지 맞았기 때문에 체벌용 바지가 따로 있었대. 피에 절여진 바지였지. 그렇게 고3이 됐으니 스트레스가 엄청났겠네요. 아들은 전국 1%의 우수한 성적이었는데도 어머니가 만족하지 못할 것을 알았으니 성적표 위조를 하기 시작했어. 그 와중에 어머니의 체벌은 더 심해져서 폭행은 물론이고 밥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았어. 범행 당일에도 3일간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9시간 정도 어머니에게 맞은 아들은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란 생각을 하며 어머니를 살해했어. 아버지는 뭘 했기에 8개월이나 몰랐어요? 부부는 5년 넘게 별거 중인 상태였거든.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가출했다거나 해외여행을 갔다면서 둘러댔어. 그러던 중 정식 이혼을 준비하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집을 찾았고 범행이 밝혀진 거지. 세상에는 성적보다 중요한 게 정말 많은데 말이에요. 2022년 광명에서는 한 남자가 PC방에 갔다 왔더니 아내와 두 아들이 죽었다며 신고를 해왔는데, 집에 가보니 새 모자는 망치로 수차례 가격을 당해 처참한 상태로 사망해 있었어. 근데 이 사건의 놀라운 점은 바로 신고를 한 그 남자가 범인이란 사실이야. 아내랑 자식을 다 죽이고 자작극을 한 거예요? 그렇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거야. 어떻게 밝혀졌어요? 중학생이었던 큰 아들이 남긴 30여 개의 녹음 파일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평소에도 놈은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습관적으로 녹음을 했는데, 범행 당일의 모든 상황도 아들의 휴대폰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지. 공격을 당해 의식을 잃은 큰아들에게는 왜 이렇게 안 죽어? 라고 말을 했고, 난 이제 죽는 거죠? 그렇지. 라고 자문자답을 하기도 했어.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나서는 이런 끔찍한 말을 남겼지. 아디오스. 잘 가. 미친놈이 왜 그런 거래요? 처음에는 뭐 별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 제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 직업도 없던 놈이 잘도 떠들어댔는데 조사 과정에서 진짜 이유가 밝혀졌어. 바로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마음대로 신었기 때문이야. 자기를 무시한 거라나 뭐라나. 무시당해도 싼 놈이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잖아요. 모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세계의 사건 사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